안녕하세요. 동화 할아버지예요.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이제는 잠시 쉰다고 생각하고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기대 보세요. 외롭지 않은 나무. 바람이 조금 차갑던 어느 봄의 끝자락이었어요. 언덕 아래 작은 마을에는 계절이 오면 늘 제일 먼저 꽃이 피는 길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길을 참 좋아했지요. 아침에 창문을 열면 가장 먼저 그 길을 바라보았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도, 장을 보러 가는 어른들도, 산책을 나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한 번쯤은 그 길을 꼭 지나갔어요. 그 길 양옆으로는 여러 꽃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연분홍빛 꽃이 가볍게 흔들리고 하얀 꽃잎은 바람을 타고 천천히 날아다녔지요. 햇살이 좋을 때면 마을 전체가 부드러운 색으로 물든 것처럼 보였어요. 누군가는 그 길을 지나며 기분이 풀린다고 했고, 누군가는 슬픈 날에도 그 길을 보면 조금은 괜찮아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길 한가운데쯤 아주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 나무는 늘 늦었어요. 다른 나무들은 벌써 꽃을 피우고 잎을 틔우고 있는데 그 나무만은 가지만 가만히 내민 채 한참 동안 그대로 있었지요. 마치 아직 겨울을 다 보내지 못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무를 지날 때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아직도 안 폈네. 올해는 더 늦나 보다. 저 나무는 원래 좀 느려. 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나무는 그저 서 있었어요. 바람을 맞고 햇빛을 받고 비를 맞으면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켰어요. 낮에는 아이들이 떠들며 지나갔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가는 발자국 소리가 잦아들었어요. 밤이 되면 마을은 조용해졌고 가로등 불빛만 길 위에 얇게 내려앉았어요. 그 시간에는 누구도 그 나무를 오래 바라보지 않았어요. 낮에는 늦다고들 말했지만 밤에는 그저 지나쳤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을에 새로 이사 온 한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는 아직 낯선 동네가 어색해서인지 남들보다 조금 천천히 걸었어요. 아이들은 금세 친구를 사귀고 금세 뛰어놀기도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잖아요. 그 아이도 그랬어요. 아이의 집은 언덕 위 작은 파란 지붕집이었어요. 창문을 열면 꽃길이 내려다 보였지요. 첫날 저녁, 아이는 창가에 기대어 아래를 한참 내려다 보았어요. 온 길이 꽃으로 가득한데 딱 한 그루만 꽃이 피지 않은 나무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도 금방 알아차렸어요. 아, 저 나무만 아직 봄이 아니구나. 다음 날 아침, 아이는 학교에 가는 길에 그 나무 앞에 잠깐 멈춰 섰어요. 가까이서 보니 나무는 생각보다 훨씬 컸고 줄기에는 오래된 상처 같은 흔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큰 비바람을 맞았는지 한쪽까지는 반쯤 꺾였다가 다시 자란 모양이었지요. 거친 껍질 사이에는 시간이 지나며 생긴 깊은 주름도 보였어요. 아이의 눈에는 그 나무가 그냥 늙는 나무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많이 견딘 나무처럼 보였어요. 그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아이는 나무 앞에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괜찮아요. 천천히 피어도 돼요. 누가 들었다면 웃었을지도 몰라요. 나무한테 말을 거는 아이를 이상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아이는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누군가가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새 학교는 조용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들어간 반에는 이미 서로 친한 아이들이 있었고, 쉬는 시간마다 웃음소리는 커다랗게 터졌어요. 다들 나쁜 아이들은 아니었지만, 먼저 다가오지 않는 아이에게는 누구도 쉽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아이도 먼저 말을 붙이는 일이 쉽지 않았지요. 점심시간이면 아이는 밥을 먹다가 문득 집 생각을 했어요. 원래 살던 동네, 익숙한 골목, 자주 가던 문구점, 이름만 불러도 바로 달려오던 친구들. 그런 것들이 떠오를 때면 목이 조금 메었어요. 그런데 울고 싶어도 꾹 참았어요. 괜히 더 낯설어질까 봐요. 그래서인지 아이는 매일 그 늦은 나무 앞에 멈췄어요. 아침에도, 학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도, 가끔은 저녁 산책을 나와서도요. 아이가 하는 말은 늘 비슷했어요. 오늘도 아직이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도 아직 좀 그래요. 같이 천천히 해요. 나무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이상하게도 그 나무 앞에만 서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남들보다 느리다는 게 꼭 나쁜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생겼지요. 며칠 뒤 꽃길을 관리하던 마을의 할아버지가 아이를 보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모자를 눌러 쓰고 늘 작은 가위를 들고 다니며 가지를 다듬고 떨어진 잎을 쓸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를 꽃길 할아버지라고 불렀지요. 얘야, 넌 매일 이 나무를 보고 있구나. 아이는 조금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 나무가 좋아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었어요. 다들 제일 늦게 핀다고 답답해하는데 넌 좋다고 하네. 아이는 잠시 나무를 올려다보다가 말했어요. 왠지 저 같아서요. 할아버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잠깐 나무를 올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저 나무는 원래 늦게 피는 게 아니란다.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네? 아주 오래전엔 저 꽃길에서 제일 먼저 피던 나무였어. 꽃도 많이 달리고 향도 좋았지. 그래서 사람들이 봄이 왔는지 가장 먼저 확인하러 오곤 했단다. 아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나무를 다시 보았어요. 이 거칠고 조용한 나무가 옛날에는 가장 먼저 봄을 알리던 나무였다니요. 할아버지는 빗자루를 옆에 세워두고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에 큰 바람이 불었어. 아주 독한 비바람이었지. 가지가 많이 상했고 뿌리도 흔들렸어. 그 뒤로는 예전처럼 빨리 피지 못하게 되었단다. 그래도 신기한 건 말이야. 할아버지는 거기서 잠깐 말을 멈추고 웃었어요. 가장 늦게 피는데 가장 오래 피어. 아이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어요. 늦게 피는데 가장 오래요? 그래. 다른 나무들은 먼저 활짝 피고 먼저 꽃을 날리는데 저 나무는 늦게 피는 대신 천천히 오래 머물러. 그래서 마지막 봄은 늘 저 나무가 맞지. 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고는 아주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럼 늦는 게 꼭 뒤처지는 건 아니네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세상엔 일찍 오는 것도 있고 늦게 오는 것도 있지. 중요한 건 피지 않는 게 아니야. 자기 때를 놓치지 않는 거지. 그날 저녁 아이는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어요. 노을빛이 꽃길 위에 길게 내려앉아 있었고 늦은 나무는 여전히 꽃을 피우지 않은 채 서 있었어요. 하지만 어쩐지 전보다 덜 쓸쓸해 보였어요.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포기한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요. 아이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도 조금 그렇게 보였어요. 나는 아직 늦은 게 아니라 아직 준비 중일지도 모른다고요. 그 후로 아이는 학교에서도 아주 조금씩 달라졌어요. 갑자기 밝아진 건 아니었어요. 하루아침에 친구가 많이 생긴 것도 아니었지요. 대신 아주 작게 변했어요. 아침에 옆자리에 앉은 아이에게 먼저 연필을 빌려주기도 했고 체육 시간에 짝이 남은 아이 옆에 조용히 서기도 했어요. 발표를 하라는 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래도 짧게 한 문장은 말해보았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이에게는 다 큰 용기였어요. 그런데 세상은 이상하게도 그런 작은 용기를 잘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큰 소리, 빠른 변화, 눈에 띄는 결과만 칭찬받기 쉬우니까요. 아이가 용기를 냈던 날도 그랬어요. 누군가는 그저 지나쳤고 누군가는 잘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는 다시 조금 작아졌어요. 역시 나는 느린가 보다. 역시 나는 잘 못하나 보다. 그런 마음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아이는 평소보다 오래 나무 앞에 서 있었어요. 바람에 아직 꽃 피지 않은 가지가 아주 조금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괜히 울컥했어요. 마음속에 오래 참고 있던 말이 스르르 흘러나왔지요. 저는 왜 이렇게 느릴까요? 나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물론 원래도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순간 바람이 아주 조용하게 불어왔어요. 지나가는 바람이 가지 끝을 스치고 가느다란 봉오리 같은 것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아이는 눈을 깜빡였어요. 정말 작고 단단한 봉오리 하나가 보였거든요. 다른 사람이 보면 지나쳤을 거예요. 너무 작아서, 너무 조용해서, 아직 꽃이라 부르기에도 이른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는 분명히 보았어요. 긴 시간 가만히 서 있던 나무 끝에서 작은 시작이 생겨난 것을요. 아이의 얼굴에 조금씩 빛이 돌았어요. 있었네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웃고 있었어요. 정말 있었네요. 그날부터 아이는 매일 봉오리를 확인했어요. 하나였던 것이 둘이 되고, 둘이었던 것이 다섯이 되고, 어느새 나뭇가지 곳곳에 작은 준비가 매달려 있었어요. 아직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앞으로 올 무언가가 있었지요. 아이도 그랬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미술 시간에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고 색이 예쁘다라고 말해 주었지요. 또 다른 아이는 급식실에서 같은 반찬을 남기고 서로 웃다가 같이 정리대까지 걸어갔어요. 큰 사건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외로웠던 마음에는 아주 큰 일이었지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거창한 한마디보다 사소한 친절 하나가 더 오래 남을 때가 있어요. 지나가며 건네는 웃음, 잠깐 맞춰주는 걸음, 별뜻 없이 건네는
같이 갈래? 같은 말이요. 어떤 날은 그게 하루를 버티게 하기도 하잖아요. 아이의 하루도 조금씩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봄비가 내렸어요. 가늘게 시작된 비는 밤이 깊어질수록 점점 거세졌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제법 컸고 바람도 심상치 않았어요. 아이는 잠자리에 누웠다가도 괜히 마음이 쓰여서 몇 번이나 창밖을 보았어요. 어두운 길 끝 늦은 나무가 자꾸 눈에 밟혔거든요. 혹시 또 다치면 어떡하지? 이제 막 봉오리가 생겼는데 또 상처가 나면 어떡하지? 아이의 마음은 이상하게 그 나무 쪽으로 자꾸만 달려갔어요.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꽃길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떨어진 꽃잎과 부러진 작은 가지들이 길가에 흩어져 있었고 먼저 피었던 꽃나무들은 생각보다 많은 꽃을 잃었어요. 아이는 학교 가는 것도 잊고 꽃길로 먼저 달려갔어요. 늦은 나무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조금 젖어 있었고 몇몇 가는 가지는 흔들린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쓰러지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가장 먼저 찾은 건 봉우리였어요. 있을까? 남아 있을까? 아이가 숨을 죽이고 올려다 보았을 때 가지 끝마다 맺혀 있던 봉오리들이 빗물을 머금은 채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단단하고 또렷하게요. 마치 밤새 비를 견디고 더욱 꼭 여문 것처럼 보였지요. 아이는 그 자리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견뎠네요. 마침 꽃길 할아버지도 걸어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나무를 이리저리 살펴보고는 말했어요. 보렴, 상처를 안 받은 건 아니야. 그래도 버티는 법을 아는 나무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단다. 아이는 그 말을 마음속에 오래 담았어요. 상처를 안 받은 게 강한 게 아니라 상처가 있어도 견디는 법을 아는 게 강한 거구나. 학교에 간 아이는 그날 처음으로 수업 시간에 손을 들었어요. 틀릴까봐 겁이 났지만 그래도 들었어요. 목소리가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들릴 만큼은 되었어요.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잘했다고 했고 몇몇 아이들도 고개를 돌려 아이를 보았어요. 부끄럽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봉오리가 비를 견딘 것처럼 아이도 자기 차례의 떨림을 견디고 있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먼저 피었던 꽃들은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길은 예뻤지만 조금 쓸쓸하기도 했지요. 활짝 피어 가장 빛나던 순간이 지나간다는 건 늘 조금 아쉬운 일이니까요. 사람들은 이제 봄도 끝나가는구나 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꽃길 한가운데 오래된 그 나무에 드디어 첫 꽃이 피었어요. 아주 눈부시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꺼번에 터지지도 않았지요. 대신 한 송이 또 한 송이 차분하게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분홍빛도 아니고 새하얀 빛도 아니었어요. 오래 기다린 끝에 나오는 색처럼 조금 깊고 따뜻한 빛이었어요. 마치 늦게 도착한 마음이 천천히 자리를 펴는 것 같았지요. 가장 먼저 그걸 발견한 건 물론 아이였어요. 아이의 발걸음이 멈췄고 눈은 점점 커졌어요. 그러다 이내 얼굴 가득 미소가 번졌지요. 드디어 피었어요. 그 말 속에는 기쁨도 있었고 반가움도 있었고
이상하게 울컥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꼭 나무에게만 하는 말 같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어요. 괜찮아. 드디어 피고 있잖아.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 나무 이제 피네. 와, 올해도 결국 피었구나. 늦게 피는데 참 오래 가겠네. 사람들은 늘 그랬듯 짧게 감탄하고 지나갔지만 아이에게는 달랐어요. 아이는 이 나무가 얼마나 긴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왔는지 조금은 알고 있었어요. 상처가 있다는 것, 한번 크게 흔들렸다는 것, 그래서 더 늦어졌다는 것,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알고 본 아름다움은 더 깊은 법이잖아요. 아이의 마음에도 그동안 몰랐던 변화가 쌓여 있었어요. 어느새 함께 하교하는 아이가 생겼고, 쉬는 시간에 이름을 불러주는 친구도 생겼어요. 미술 시간에 만든 작은 종이꽃이 복도 게시판에 붙었고, 선생님은 차분하게 노력하는 모습이 좋다고 말해 주었어요. 물론 아이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여전히 천천히 말했고, 여전히 먼저 나서기보다 한 번 더 생각한 뒤 움직였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느리다는 건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천천히 온다고 해서 가치가 적은 것도 아니라는 걸요. 어떤 마음은 서둘러 열리지 않고, 어떤 꽃은 늦게 피기 때문에 더 오래 향기를 남긴다는 걸요. 봄이 거의 지나갈 무렵 꽃길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어요. 매년 꽃이 필 때쯤 사람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음악을 듣고 그림을 걸어두는 조용한 축제였어요. 아이는 이번에는 그림 하나를 내보기로 했어요. 망설였지만 결국 냈지요. 아이가 그린 그림에는 꽃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가운데 가장 늦게 피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다른 나무들보다 화려하진 않지만 마지막 빛을 붙잡고 조용히 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이었지요. 그림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천천히 와도 제때 오는 마음이 있어요. 그 문장을 본 사람들은 한동안 그림 앞에 머물렀어요. 어떤 사람은 미소를 지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아주머니는 그림을 보다가 작게 말했어요. 그러네. 사람도 그렇지. 꽃길 할아버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만히 웃었어요. 아이와 눈이 마주치자 천천히 엄지를 들어보였지요. 아이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따라 웃었어요. 그날 저녁 축제가 끝난 뒤 아이는 다시 나무 앞에 섰어요. 하늘은 보랏빛으로 천천히 어두워지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은 길 위를 은은하게 비추었어요. 먼저 피었다가 졌던 꽃들은 거의 다 떨어졌지만 늦은 나무에는 아직 꽃이 남아 있었어요. 바람이 스칠 때마다 꽃잎이 조금씩 흔들렸고, 그 모습은 어쩐지 낮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조용한 시간에 더 잘 보이는 아름다움도 있잖아요. 아이는 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이번에는 왜 고맙냐고 묻는 사람도 없었고, 아이도 굳이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마웠어요. 오래 기다리는 법을 보여줘서, 늦어도 괜찮다고 말해줘서,
남들보다 느리게 피어도 자기 계절을 놓치지 않는다는 걸 알려줘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보다 늦게 피어도 누군가의 마지막 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요. 시간은 조금 더 흘렀어요. 꽃은 언젠가 다 졌고 계절은 천천히 여름으로 넘어갔어요. 꽃길은 전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나무들은 푸른 잎을 넉넉히 달고 서 있었어요. 아이도 이제 그 길을 조금 익숙한 걸음으로 걸었어요. 학교에 가는 길이 여전히 완벽하게 편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처럼 낯설지만은 않았지요. 어느 날 또 다른 새 아이가 마을로 이사 왔어요. 아이의 눈에는 금방 보였어요. 그 아이도 자신이 처음 왔을 때처럼 걸음이 조심스럽고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거든요. 쉬는 시간에 혼자 창밖을 보는 모습도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는 오랜 고민 끝에 먼저 다가갔어요. 같이 갈래? 그 말은 아주 짧았지만 아이에게는 길고도 큰 한 걸음이었어요. 새로운 아이는 조금 놀란 얼굴로 쳐다보다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나란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돌아가는 길에 꽃길을 지나게 되었지요. 이미 꽃은 없었지만 한가운데 오래된 나무는 여전히 거기에 서 있었어요. 단단하고 묵묵하게,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너그러워 보였어요. 아이는 잠깐 걸음을 늦추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어요. 아, 이제 알겠다. 늦게 피는 마음은 남들보다 부족한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더 천천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구나. 자기가 아팠던 시간을 지나온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조용한 아픔도 함부로 지나치지 않게 되잖아요. 자기가 오래 기다려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느린 걸음도 재촉하지 않게 되고요. 자기가 늦게 피어본 사람은 아직 피지 않은 누군가 앞에서 쉽게 실망하지 않게 되지요. 그 순간 아이는 처음 이 마을에 왔던 날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낯설고 외롭고 작고 누구보다 뒤처진 것 같았던 마음을요. 그런데 돌아보니 그 시간들이 전부 헛된 건 아니었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따뜻한 한마디가 나온 거였으니까요. 같이 갈래? 어쩌면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자기만의 계절을 지나야 하는지도 몰라요. 빨리 피는 꽃은 봄을 가장 먼저 알리고 늦게 피는 꽃은 봄을 가장 오래 붙잡아줘요. 먼저 웃는 사람은 분위기를 밝히고 늦게 웃는 사람은 그 웃음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알아요. 금방 괜찮아지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보여주고 오래 아팠다가 괜찮아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힘을 갖게 되지요. 그러니 혹시 지금 너무 느리다고 느끼는 마음이 있다면 남들은 벌써 다 잘해내는 것 같고 나만 제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래서 조용히 조급해지고 있다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빨리 와야만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늦게 와야 비로소 제 빛을 가지는 것도 있어요. 어떤 꽃은 마지막에 피기 때문에 가장 오래 기억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마음을 열기 때문에 더 오래 따뜻해질 수 있어요. 그 해 봄이 다 지나가고도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그 늦은 나무를 이야기했어요. 생각보다 오래 피어 있었다고, 끝나가던 봄을 조금 더 붙잡아 준 것 같았다고요. 그리고 아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웃었어요.
아이는 알고 있었거든요. 가장 늦게 핀 것은 나무의 꽃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어쩌면 그 봄에 가장 늦게, 그러나 가장 단단하게 피어난 것은 바로 한 아이의 마음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런 마음은 한번 피고 나면 쉽게 지지 않아요. 눈에 띄지 않아도 오래가고, 요란하지 않아도 깊게 남고, 빠르지 않아도 결국 누군가에게 다정한 그늘이 되어주지요. 그렇게 봄은 지나갔어요. 하지만 어떤 계절은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우리 안에서 피기 시작해요. 그러니 오늘도 아직 피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계절이 있고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속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늦게 피는 마음이 가장 오래 따뜻한 법이니까요. 외롭지 않은 나무, 바람이 조금 차갑던 어느 봄의 끝자락이었어요. 언덕 아래 작은 마을에는 계절이 오면 늘 제일 먼저 꽃이 피는 길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길을 참 좋아했지요. 아침에 창문을 열면 가장 먼저 그 길을 바라보았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도, 장을 보러 가는 어른들도, 산책을 나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한 번쯤은 그 길을 꼭 지나갔어요. 그 길 양옆으로는 여러 꽃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연분홍빛 꽃이 가볍게 흔들리고 하얀 꽃잎은 바람을 타고 천천히 날아다녔지요. 햇살이 좋을 때면 마을 전체가 부드러운 색으로 물든 것처럼 보였어요. 누군가는 그 길을 지나며 기분이 풀린다고 했고, 누군가는 슬픈 날에도 그 길을 보면 조금은 괜찮아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길 한가운데쯤 아주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 나무는 늘 늦었어요. 다른 나무들은 벌써 꽃을 피우고 잎을 틔우고 있는데 그 나무만은 가지만 가만히 내민 채 한참 동안 그대로 있었지요. 마치 아직 겨울을 다 보내지 못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무를 지날 때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아직도 안 폈네. 올해는 더 늦나 보다. 저 나무는 원래 좀 느려. 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나무는 그저 서 있었어요. 바람을 맞고 햇빛을 받고 비를 맞으면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켰어요. 낮에는 아이들이 떠들며 지나갔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가는 발자국 소리가 잦아들었어요. 밤이 되면 마을은 조용해졌고 가로등 불빛만 길 위에 얇게 내려앉았어요. 그 시간에는 누구도 그 나무를 오래 바라보지 않았어요. 낮에는 늦다고들 말했지만 밤에는 그저 지나쳤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을에 새로 이사 온 한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는 아직 낯선 동네가 어색해서인지 남들보다 조금 천천히 걸었어요. 아이들은 금세 친구를 사귀고 금세 뛰어놀기도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잖아요. 그 아이도 그랬어요. 아이의 집은 언덕 위 작은 파란 지붕집이었어요. 창문을 열면 꽃길이 내려다 보였지요. 첫날 저녁, 아이는 창가에 기대어 아래를 한참 내려다 보았어요. 온 길이 꽃으로 가득한데 딱 한 그루만 꽃이 피지 않은 나무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도 금방 알아차렸어요. 아, 저 나무만 아직 봄이 아니구나. 다음 날 아침
아이는 학교에 가는 길에 그 나무 앞에 잠깐 멈춰 섰어요. 가까이서 보니 나무는 생각보다 훨씬 컸고 줄기에는 오래된 상처 같은 흔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큰 비바람을 맞았는지 한쪽까지는 반쯤 꺾였다가 다시 자란 모양이었지요. 거친 껍질 사이에는 시간이 지나며 생긴 깊은 주름도 보였어요. 아이의 눈에는 그 나무가 그냥 늙는 나무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많이 견딘 나무처럼 보였어요. 그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아이는 나무 앞에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괜찮아요. 천천히 피어도 돼요. 누가 들었다면 웃었을지도 몰라요. 나무한테 말을 거는 아이를 이상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아이는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누군가가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새 학교는 조용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들어간 반에는 이미 서로 친한 아이들이 있었고, 쉬는 시간마다 웃음소리는 커다랗게 터졌어요. 다들 나쁜 아이들은 아니었지만, 먼저 다가오지 않는 아이에게는 누구도 쉽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아이도 먼저 말을 붙이는 일이 쉽지 않았지요. 점심시간이면 아이는 밥을 먹다가 문득 집 생각을 했어요. 원래 살던 동네, 익숙한 골목, 자주 가던 문구점, 이름만 불러도 바로 달려오던 친구들. 그런 것들이 떠오를 때면 목이 조금 메었어요. 그런데 울고 싶어도 꾹 참았어요. 괜히 더 낯설어질까 봐요. 그래서인지 아이는 매일 그 늦은 나무 앞에 멈췄어요. 아침에도, 학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도, 가끔은 저녁 산책을 나와서도요. 아이가 하는 말은 늘 비슷했어요. 오늘도 아직이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도 아직 좀 그래요. 같이 천천히 해요. 나무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이상하게도 그 나무 앞에만 서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남들보다 느리다는 게 꼭 나쁜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생겼지요. 며칠 뒤 꽃길을 관리하던 마을의 할아버지가 아이를 보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모자를 눌러 쓰고 늘 작은 가위를 들고 다니며 가지를 다듬고 떨어진 잎을 쓸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를 꽃길 할아버지라고 불렀지요. 얘야, 넌 매일 이 나무를 보고 있구나. 아이는 조금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 나무가 좋아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었어요. 다들 제일 늦게 핀다고 답답해하는데 넌 좋다고 하네. 아이는 잠시 나무를 올려다보다가 말했어요. 왠지 저 같아서요. 할아버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잠깐 나무를 올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저 나무는 원래 늦게 피는 게 아니란다.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네? 아주 오래전엔 저 꽃길에서 제일 먼저 피던 나무였어. 꽃도 많이 달리고 향도 좋았지. 그래서 사람들이 봄이 왔는지 가장 먼저 확인하러 오곤 했단다. 아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나무를 다시 보았어요. 이 거칠고 조용한 나무가 옛날에는 가장 먼저 봄을 알리던 나무였다니요. 할아버지는 빗자루를 옆에 세워두고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에 큰 바람이 불었어. 아주 독한 비바람이었지.
가지가 많이 상했고 뿌리도 흔들렸어. 그 뒤로는 예전처럼 빨리 피지 못하게 되었단다. 그래도 신기한 건 말이야. 할아버지는 거기서 잠깐 말을 멈추고 웃었어요. 가장 늦게 피는데 가장 오래 피어. 아이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어요. 늦게 피는데 가장 오래요? 그래. 다른 나무들은 먼저 활짝 피고 먼저 꽃을 날리는데 저 나무는 늦게 피는 대신 천천히 오래 머물러. 그래서 마지막 봄은 늘 저 나무가 맞지. 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고는 아주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럼 늦는 게 꼭 뒤처지는 건 아니네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세상엔 일찍 오는 것도 있고 늦게 오는 것도 있지. 중요한 건 피지 않는 게 아니야. 자기 때를 놓치지 않는 거지. 그날 저녁 아이는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어요. 노을빛이 꽃길 위에 길게 내려앉아 있었고 늦은 나무는 여전히 꽃을 피우지 않은 채 서 있었어요. 하지만 어쩐지 전보다 덜 쓸쓸해 보였어요.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포기한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요. 아이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도 조금 그렇게 보였어요. 나는 아직 늦은 게 아니라 아직 준비 중일지도 모른다고요. 그 후로 아이는 학교에서도 아주 조금씩 달라졌어요. 갑자기 밝아진 건 아니었어요. 하루아침에 친구가 많이 생긴 것도 아니었지요. 대신 아주 작게 변했어요. 아침에 옆자리에 앉은 아이에게 먼저 연필을 빌려주기도 했고 체육 시간에 짝이 남은 아이 옆에 조용히 서기도 했어요. 발표를 하라는 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래도 짧게 한 문장은 말해보았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이에게는 다 큰 용기였어요. 그런데 세상은 이상하게도 그런 작은 용기를 잘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큰 소리, 빠른 변화, 눈에 띄는 결과만 칭찬받기 쉬우니까요. 아이가 용기를 냈던 날도 그랬어요. 누군가는 그저 지나쳤고 누군가는 잘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는 다시 조금 작아졌어요. 역시 나는 느린가 보다. 역시 나는 잘 못하나 보다. 그런 마음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아이는 평소보다 오래 나무 앞에 서 있었어요. 바람에 아직 꽃 피지 않은 가지가 아주 조금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괜히 울컥했어요. 마음속에 오래 참고 있던 말이 스르르 흘러나왔지요. 저는 왜 이렇게 느릴까요? 나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물론 원래도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순간 바람이 아주 조용하게 불어왔어요. 지나가는 바람이 가지 끝을 스치고 가느다란 봉오리 같은 것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아이는 눈을 깜빡였어요. 정말 작고 단단한 봉오리 하나가 보였거든요. 다른 사람이 보면 지나쳤을 거예요. 너무 작아서, 너무 조용해서, 아직 꽃이라 부르기에도 이른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는 분명히 보았어요. 긴 시간 가만히 서 있던 나무 끝에서 작은 시작이 생겨난 것을요. 아이의 얼굴에 조금씩 빛이 돌았어요. 있었네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웃고 있었어요. 정말 있었네요. 그날부터 아이는 매일 봉오리를 확인했어요. 하나였던 것이 둘이 되고, 둘이었던 것이 다섯이 되고, 어느새 나뭇가지 곳곳에 작은 준비가 매달려 있었어요. 아직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앞으로 올 무언가가 있었지요. 아이도 그랬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미술 시간에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고 색이 예쁘다라고 말해 주었지요. 또 다른 아이는 급식실에서 같은 반찬을 남기고 서로 웃다가 같이 정리대까지 걸어갔어요. 큰 사건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외로웠던 마음에는 아주 큰 일이었지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거창한 한마디보다 사소한 친절 하나가 더 오래 남을 때가 있어요. 지나가며 건네는 웃음, 잠깐 맞춰주는 걸음, 별뜻 없이 건네는 같이 갈래? 같은 말이요. 어떤 날은 그게 하루를 버티게 하기도 하잖아요. 아이의 하루도 조금씩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봄비가 내렸어요. 가늘게 시작된 비는 밤이 깊어질수록 점점 거세졌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제법 컸고 바람도 심상치 않았어요. 아이는 잠자리에 누웠다가도 괜히 마음이 쓰여서 몇 번이나 창밖을 보았어요. 어두운 길 끝 늦은 나무가 자꾸 눈에 밟혔거든요. 혹시 또 다치면 어떡하지? 이제 막 봉오리가 생겼는데 또 상처가 나면 어떡하지? 아이의 마음은 이상하게 그 나무 쪽으로 자꾸만 달려갔어요.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꽃길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떨어진 꽃잎과 부러진 작은 가지들이 길가에 흩어져 있었고 먼저 피었던 꽃나무들은 생각보다 많은 꽃을 잃었어요. 아이는 학교 가는 것도 잊고 꽃길로 먼저 달려갔어요. 늦은 나무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조금 젖어 있었고 몇몇 가는 가지는 흔들린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쓰러지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가장 먼저 찾은 건 봉우리였어요. 있을까? 남아 있을까? 아이가 숨을 죽이고 올려다보았을 때 가지 끝마다 맺혀 있던 봉오리들이 빗물을 머금은 채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단단하고 또렷하게요. 마치 밤새 비를 견디고 더욱 꼭 여문 것처럼 보였지요. 아이는 그 자리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견뎠네요. 마침 꽃길 할아버지도 걸어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나무를 이리저리 살펴보고는 말했어요. 보렴, 상처를 안 받은 건 아니야. 그래도 버티는 법을 아는 나무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단다. 아이는 그 말을 마음속에 오래 담았어요. 상처를 안 받은 게 강한 게 아니라 상처가 있어도 견디는 법을 아는 게 강한 거구나. 학교에 간 아이는 그날 처음으로 수업 시간에 손을 들었어요. 틀릴까봐 겁이 났지만 그래도 들었어요. 목소리가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들릴 만큼은 되었어요.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잘했다고 했고 몇몇 아이들도 고개를 돌려 아이를 보았어요. 부끄럽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봉오리가 비를 견딘 것처럼 아이도 자기 차례의 떨림을 견디고 있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먼저 피었던 꽃들은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길은 예뻤지만 조금 쓸쓸하기도 했지요. 활짝 피어 가장 빛나던 순간이 지나간다는 건 늘 조금 아쉬운 일이니까요. 사람들은 이제 봄도 끝나가는구나 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꽃길 한가운데 오래된 그 나무에
드디어 첫 꽃이 피었어요. 아주 눈부시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꺼번에 터지지도 않았지요. 대신 한 송이 또 한 송이 차분하게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분홍빛도 아니고 새하얀 빛도 아니었어요. 오래 기다린 끝에 나오는 색처럼 조금 깊고 따뜻한 빛이었어요. 마치 늦게 도착한 마음이 천천히 자리를 펴는 것 같았지요. 가장 먼저 그걸 발견한 건 물론 아이였어요. 아이의 발걸음이 멈췄고 눈은 점점 커졌어요. 그러다 이내 얼굴 가득 미소가 번졌지요. 드디어 피었어요. 그 말 속에는 기쁨도 있었고 반가움도 있었고 이상하게 울컥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꼭 나무에게만 하는 말 같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어요. 괜찮아. 드디어 피고 있잖아.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 나무 이제 피네. 와, 올해도 결국 피었구나. 늦게 피는데 참 오래 가겠네. 사람들은 늘 그랬듯 짧게 감탄하고 지나갔지만 아이에게는 달랐어요. 아이는 이 나무가 얼마나 긴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왔는지 조금은 알고 있었어요. 상처가 있다는 것, 한번 크게 흔들렸다는 것, 그래서 더 늦어졌다는 것,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알고 본 아름다움은 더 깊은 법이잖아요. 아이의 마음에도 그동안 몰랐던 변화가 쌓여 있었어요. 어느새 함께 하교하는 아이가 생겼고 쉬는 시간에 이름을 불러주는 친구도 생겼어요. 미술 시간에 만든 작은 종이꽃이 복도 게시판에 붙었고 선생님은 차분하게 노력하는 모습이 좋다고 말해 주었어요. 물론 아이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여전히 천천히 말했고 여전히 먼저 나서기보다 한 번 더 생각한 뒤 움직였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느리다는 건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천천히 온다고 해서 가치가 적은 것도 아니라는 걸요. 어떤 마음은 서둘러 열리지 않고 어떤 꽃은 늦게 피기 때문에 더 오래 향기를 남긴다는 걸요. 봄이 거의 지나갈 무렵 꽃길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어요. 매년 꽃이 필 때쯤 사람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음악을 듣고 그림을 걸어두는 조용한 축제였어요. 아이는 이번에는 그림 하나를 내보기로 했어요. 망설였지만 결국 냈지요. 아이가 그린 그림에는 꽃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가운데 가장 늦게 피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다른 나무들보다 화려하진 않지만 마지막 빛을 붙잡고 조용히 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이었지요. 그림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천천히 와도 제때 오는 마음이 있어요. 그 문장을 본 사람들은 한동안 그림 앞에 머물렀어요. 어떤 사람은 미소를 지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아주머니는 그림을 보다가 작게 말했어요. 그러네. 사람도 그렇지. 꽃길 할아버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만히 웃었어요. 아이와 눈이 마주치자 천천히 엄지를 들어 보였지요. 아이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따라 웃었어요. 그날 저녁 축제가 끝난 뒤 아이는 다시 나무 앞에 섰어요. 하늘은 보랏빛으로 천천히 어두워지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은 길 위를 은은하게 비추었어요. 먼저 피었다가 졌던 꽃들은 거의 다 떨어졌지만 늦은 나무에는 아직 꽃이 남아 있었어요. 바람이 스칠 때마다 꽃잎이 조금씩 흔들렸고 그 모습은 어쩐지 낮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조용한 시간에 더 잘 보이는 아름다움도 있잖아요. 아이는 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이번에는 왜 고맙냐고 묻는 사람도 없었고 아이도 굳이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마웠어요. 오래 기다리는 법을 보여줘서, 늦어도 괜찮다고 말해줘서, 남들보다 느리게 피어도 자기 계절을 놓치지 않는다는 걸 알려줘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보다 늦게 피어도 누군가의 마지막 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요. 시간은 조금 더 흘렀어요. 꽃은 언젠가 다 졌고 계절은 천천히 여름으로 넘어갔어요. 꽃길은 전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나무들은 푸른 잎을 넉넉히 달고 서 있었어요. 아이도 이제 그 길을 조금 익숙한 걸음으로 걸었어요. 학교에 가는 길이 여전히 완벽하게 편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처럼 낯설지만은 않았지요. 어느 날 또 다른 새 아이가 마을로 이사 왔어요. 아이의 눈에는 금방 보였어요. 그 아이도 자신이 처음 왔을 때처럼 걸음이 조심스럽고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거든요. 쉬는 시간에 혼자 창밖을 보는 모습도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는 오랜 고민 끝에 먼저 다가갔어요. 같이 갈래? 그 말은 아주 짧았지만 아이에게는 길고도 큰 한 걸음이었어요. 새로운 아이는 조금 놀란 얼굴로 쳐다보다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나란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돌아가는 길에 꽃길을 지나게 되었지요. 이미 꽃은 없었지만 한가운데 오래된 나무는 여전히 거기에 서 있었어요. 단단하고 묵묵하게,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너그러워 보였어요. 아이는 잠깐 걸음을 늦추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어요. 아, 이제 알겠다. 늦게 피는 마음은 남들보다 부족한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더 천천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구나. 자기가 아팠던 시간을 지나온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조용한 아픔도 함부로 지나치지 않게 되잖아요. 자기가 오래 기다려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느린 걸음도 재촉하지 않게 되고요. 자기가 늦게 피어본 사람은 아직 피지 않은 누군가 앞에서 쉽게 실망하지 않게 되지요. 그 순간 아이는 처음 이 마을에 왔던 날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낯설고 외롭고 작고 누구보다 뒤처진 것 같았던 마음을요. 그런데 돌아보니 그 시간들이 전부 헛된 건 아니었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따뜻한 한마디가 나온 거였으니까요. 같이 갈래? 어쩌면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자기만의 계절을 지나야 하는지도 몰라요. 빨리 피는 꽃은 봄을 가장 먼저 알리고 늦게 피는 꽃은 봄을 가장 오래 붙잡아줘요. 먼저 웃는 사람은 분위기를 밝히고 늦게 웃는 사람은 그 웃음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알아요. 금방 괜찮아지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보여주고 오래 아팠다가 괜찮아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힘을 갖게 되지요. 그러니 혹시 지금 너무 느리다고 느끼는 마음이 있다면 남들은 벌써 다 잘해내는 것 같고
나만 제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래서 조용히 조급해지고 있다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빨리 와야만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늦게 와야 비로소 제 빛을 가지는 것도 있어요. 어떤 꽃은 마지막에 피기 때문에 가장 오래 기억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마음을 열기 때문에 더 오래 따뜻해질 수 있어요. 그해 봄이 다 지나가고도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그 늦은 나무를 이야기했어요. 생각보다 오래 피어 있었다고, 끝나가던 봄을 조금 더 붙잡아 준 것 같았다고요. 그리고 아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웃었어요. 아이는 알고 있었거든요. 가장 늦게 핀 것은 나무의 꽃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어쩌면 그 봄에 가장 늦게, 그러나 가장 단단하게 피어난 것은 바로 한 아이의 마음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런 마음은 한번 피고 나면 쉽게 지지 않아요. 눈에 띄지 않아도 오래가고, 요란하지 않아도 깊게 남고, 빠르지 않아도 결국 누군가에게 다정한 그늘이 되어주지요. 그렇게 봄은 지나갔어요. 하지만 어떤 계절은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우리 안에서 피기 시작해요. 그러니 오늘도 아직 피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계절이 있고,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속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늦게 피는 마음이 가장 오래 따뜻한 법이니까요.